그래서 내년도 예. 정도 흐름에서 몇 가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에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주가의 전환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엑시노스가 장착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사와서 장착을 했던 8조 원 규모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4분기 실적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고점은 아니다. 그러나 뭐 채권 시장의 환경이랄지 혹은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생각하면 지금 이제 막 적극적으로 따라가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조정 받으면 매수하면 됩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언제쯤 그런 사면 됩니까? 네. 국내 투자자 분들께서 네.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부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기다리자. 흐름을 좀 판단한 이후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면 일주일요? 열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3일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리자 좀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은 네. 올해 안에서의 흐름이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11만 5천 원 수준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올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보면. 네. 네. 그래서 내년도 네. 정도 흐름에서 몇 가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에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주가의 전환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정시 매수하는 것도 조정시 불알 매수 이러잖아요. 네. 한 3번 나눠 사라 그러면 오늘 무슨 요리야. 월요일 날 사고 수요일 날 사고 금요일 날 샀어요. 3번 나눠 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터벌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삼성전자가 몇 가지 과제 이슈들을 확인하자고 그러고 나자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는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엑시노스에 대한 장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코너에서 올 초부터 엑시노스에 대한 가능성들 많이 말씀드렸죠. 8조 원 규모로 엑시노스가 정상화되면서 안착이 될 때에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26에 한 25% 정도 장착을 한다라고 해요. S26 출시일이 내년 1월 정도입니다. 네. 1월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엑시노스가 장착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5%이지만 다음 출시 제품들에 대해서는 100%로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컴에서 그동안 사와서 장착을 했던 8조 원 규모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D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반도체 이익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파운드시죠. 그간에 이 부분에서도 적자가 삼성전자에서 한 8조 원 정도 연간 단위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적자 규모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파운드 쪽에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또 삼성전자에 전환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내년도 삼성전자가 뭐 11만 원, 12만 원, 14만 원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서둘지 말고 가자는 말씀이신데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조정은 이제 최근에 고가가 11만 3,400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10만 원 살짝 밑돌았다가 다시 10만 원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격대로 사실 어느 정도 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나요? 아니면 이런 정도의 어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죠?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이제 간다고 하면 그게 뭐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일단 내년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제가 이제 구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연상하게끔 그 주가의 내용을 한번 제가 네.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단기 고점 형태의 가격 차를 보여주고 이 단기 고점 내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의 모습을 보여줄 때요. 네. 통상은 주가가 수렴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수렴화 현상이 뭐냐면 최초의 주가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때는 아주 강한 조정과 리바운딩의 센 흐름들이 나타나요. 이게 최근의 모습이거든요. 11만 2천 원, 11만 3천 원의 고점을 찍고 9만 7천 원까지 단기간 내에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0만 원 수준까지 다시 리바운딩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수렴화 과정이 그 반등 주는 관성에 의해서 반등 주는 관성의 흐름들이 점점 진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그 등락폭이 작아졌을 때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저점과 그 바닥권을 우리가 되짚어서 판단할 때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을 많이 얘기하죠. 61.8% 대 31.8 0.618, 0.38이 38.2%의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의 하단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7만 원 수준에서 11만 원 수준까지 한 4만 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40%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가 한 대충 한 9만 7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차 최근에 찍었던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내년 초반까지의 저점부의 가격 수준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월수금 사는 게 아니고요. 네. 9만 7천 원 전후 가격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서 내년 초까지 모아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1, 4분기 이후의 주가 상황은 전환의 흐름이 나타날 때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반도체 얘기를 하셨고요. 소부장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소부장이 강하게 갔다가 좀 조정도 받았는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주말 사이에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투자 얘기 나오면서 다시 부각을 받는데 투자는 사실 해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회의 가서 한다고 한 거야 사실은 선언적 의미니까 그렇죠. 네. 일부 좀 또 그 소부장 안에서의 또 좀 순환도 있습니다. 소부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기사가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 초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더니 올 초부터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7명은 수익이고 3명은 손실을 합니다. 시장이 좋았는데.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딱 잘라서 최근 한 달 내에서 시장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 손실률이 수익률이 났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손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다들 반도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최근 내에서. 근데 실제로 반도체 주가의 최근 한 달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주가 상황과 지금의 주가 상황,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네. 소부장의 대다수의 종목, 일부 몇몇의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하고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몇몇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은 한 달 전 주가 상황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는 그 수준 내에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소부장을 투자하실 때 다른 내용으로 이제 소부장에 대한 기업 가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소부장이 움직일 때 항상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공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후공정이 당연히 맞겠죠. 반도체 수주가 발생을 하면 전공정의 수주 물량이 먼저 발생을 하고 후공정이 그다음에 제품이 완성된 뒤에 후공정단에서의 수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장에서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재가? 네. 한솔케미칼을 비롯해서 소재주의 종목들이 최근 흐름에서 버티고 조정받고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아직 돌파 직전 단계이긴 하나 돌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소부장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전공정단에서의 종목들은 현재 흐름의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장비주들은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조정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후공정단의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소부장 내에서 소재 관련주들에서 먼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장비, 후공정 이렇게 넘어가는 타입으로 진행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터닝 포인트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첨단 공정 부분이거든요. 3나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내년도에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 역시 이와 관련된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부장의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움직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으나 제가 관심 갖고 바라보는 종목들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랄든지 또는 소재에서는 TS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내년도 흐름에서는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내의 종목으로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뭐 체크해야 될 반도체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르면 사고 싶고 네. 떨어지면 기다리고 싶은 게 인간 심리인데 그죠? 맞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반도체를 좋은 주식이 있다면 네, 때를 기다리는 사모으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